여러분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나이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60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타고난 체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명심보감은 70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사는 건 체질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100세까지 사는 장수 노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특별한 체질도 아니고 특별한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나는 오래 사는 사람의 습관을 가졌는가? 아니면 일찍 죽는 사람의 습관을 가졌는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생지도 막선 어저려. 몸을 기르는 돈은 욕심을 절제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는 뜻인데요. 오래 살려면 욕심을 줄이고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겁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병개식여기. 모든 병은 기에서 시작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란 바로 화나 짜증, 스트레스 같은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몸이 병든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이때 몸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서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혈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혈압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서 심장의 부담이 계속하게 되는 거죠. 당뇨병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를 보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을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3배나 높았고요. 뇌졸중 발생률도 2.5배나 높았으며 당뇨병 발생률은 2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무려 10년이나 짧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가 나면 몸이 전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적과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끔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몸이 지치게 되는데요. 전쟁을 매일 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결국 몸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화날 상황이 와도 깊게 숨을 쉬면서 이게 화낼 일인가? 1시간 후에도 화가 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려놓는 거죠. 괜찮아.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심장이 건강하게 됩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평생 화를 많이 내지 않았다는 게 압도적 1위였습니다. 한 연구팀이 전국의 95세 이상 노인들을 인터뷰했을 때 장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화낼 일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화내봤자 내 몸만 상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상간 희상비. 화가 나면 간을 상하고 기쁨이 지나치면 비장을 상한다는 뜻인데요. 감정이 과하면 장기가 손상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3초만 멈추시고 깊게 숨을 쉬는 겁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이걸 5번 반복하시면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1시간 후에도 이 일이 화가 날까? 내일이면 기억도 안 날 일이 아닐까?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니게 되거든요. 그런 일에 화를 내면 몸만 상하는 겁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화를 조절하라는 거죠. 폭발하지 말고 천천히 풀어내라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듭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참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 조금 쉬워지고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화가 잘 안 나고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이 건강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10년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 한 달을 떠올려 보시면서 화를 낸 적이 몇 번인지, 짜증을 낸 적이 몇 번인지,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잔 적이 몇 번인지 솔직하게 세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절제하는 겁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과즉상비, 식소즉연수. 많이 먹으면 비장을 상하고 적게 먹으면 수명을 늘린다는 뜻인데요. 70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적게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습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밥 2공기를 먹고 점심에도 2공기를 먹으면서 저녁에도 배가 터질 듯이 먹는 거죠. 밤에는 야식까지 먹으면서 배가 불러야 행복해. 이게 낙이지 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위장이 늘어나고 소화기관이 과로하면서 췌장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소화가 안 되면 내장에 부담이 가는 거죠.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간에도 지방이 쌓이고 혈관에도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이 오고 고지혈증이 오면서 지방간이 생기고 결국 심장병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를 보면 과식하는 사람들과 소식하는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과식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2세였고 소식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85세였습니다. 무려 13년 차이가 난 거죠. 왜 그럴까요? 과식하면 소화기관이 쉴 틈이 없습니다. 스문의 시간 일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결국 지치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소식하면 소화기관이 쉴 수 있고 회복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래 견디게 되는 겁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인지연 2포 이상. 옛사람의 말에 배가 너무 부르면 상한다고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조사했더니 평생 적게 먹었다는 게 압도적 1위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장수마을로 유명한데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라아치부라는 원칙인데요. 배를 80%만 채운다는 뜻입니다. 절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지 않고 항상 조금 부족한 듯 먹는 거죠. 그 결과 오키나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세계 최고이고 100세 이상 노인 비율도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의 연구소에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마음껏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30% 적게 먹게 했습니다. 2년 후 결과를 보니 마음껏 먹은 쥐들은 대부분 죽었는데 30% 적게 먹은 쥐들은 대부분 살아 있었고 털도 윤기가 있고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죠.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가 7080% 찰 때 수저를 놓으시는 겁니다. 아직 더 먹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딱 적당한 거죠. 처음엔 배가 고플 겁니다. 더 먹고 싶을 건데요. 하지만 참으시고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십시오. 2주가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70%만 먹어도 충분해지면서 왜 옛날엔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은 더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은 아침의 절반만 먹는다는 이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저녁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면서 살도 찌고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야식은 절대 먹지 마십시오. 밤에 배가 고파도 참으시고 물만 마시면서
아침에 맛있게 먹으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게 됩니다. 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면서 소화가 잘 되고 숙면을 취하게 되는 거죠.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고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 일주일을 떠올려 보시면서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은 적이 몇 번인지, 야식을 먹은 적이 몇 번인지, 과식한 후 배가 불러서 힘들었던 적이 몇 번인지 솔직하게 세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수불부 호추불두.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돌이는 좀 먹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계속 움직이면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로 계속 움직여야 건강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출근하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점심 먹고 다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퇴근하고 차를 타고 집에 오면 집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 종일 거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게 됩니다. 걷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10년, 2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다리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면서 관절이 굳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심장이 약해지는 거죠. 실제로 의학 연구를 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하루 3시간 이하로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2배 높았고 당뇨병 발생률이 2.5배 높았으며 조기 사망 위험이 40%나 높았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명이 짧아진 거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다. 담배만큼 해롭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매일 걷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거의 안 걷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30% 낮았고 당뇨병 발생률이 40% 낮았으며 치매 발생률은 50%나 낮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길었던 거죠. 특히 9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조사했더니 평생 매일 걸었다는 게 압도적 1위였습니다. 일본의 한 마을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70세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일 30분 산책을 시키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살게 했습니다. 10년 후 결과를 비교해 보니 매일 산책한 그룹은 90%가 건강했고 치매도 적었으며 거동도 자유로웠는데요. 산책 안 한 그룹은 60%만 건강했고 치매가 많았으며 도동이 불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죠. 매일 걷는 것이 최고의 장수 비결이다. 왜 걷기가 좋을까요? 걸으면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이 튼튼해지는 거죠. 뼈에 자극이 가면서 뼈가 강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면서 관절이 굳지 않게 됩니다. 뇌에 혈액이 많이 가면서 치매를 예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30분 이상 걸으시는 겁니다. 30분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10분 걷고 점심 먹고 10분 산책하고 저녁에 10분 걸으면 이렇게 하면 하루 30분이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3층 정도는 계단으로 오르시는 건데요. 처음엔 힘들고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지만 2주 지나면 익숙해지고 한 달 지나면 쉬워집니다. 앉아만 있지 마시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잠깐 걸어 다니시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 먼 화장실로 가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걷는 거죠.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모두 운동이거든요. 집안일도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소중한 운동입니다. TV 볼 때도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마시고 광고 나올 때 일어나서 걸어 다니시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시는 겁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양형, 움직임으로 형체를 기른다는 뜻인데요. 몸은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육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뼈가 튼튼해지고 무릎이 강해집니다. 허리가 펴지고 심장이 건강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시면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지, 몇 분 동안 걸었는지, 계단을 오른 적이 있는지, 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화를 내지 말고, 둘째는 적게 먹고, 셋째는 매일 걸으라는 거였습니다. 이 3가지가 장수의 비결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으며, 고가의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화를 참고 적게 먹고 매일 걷는 거죠. 이것이 명심보감이 700년 전부터 가르쳐준 장수의 비결입니다.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이양수, 동이양형. 고요함으로 수명을 기르고 움직임으로 형체를 기른다는 뜻인데요. 마음은 고요해야 하고 몸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적게 먹고 매일 걸었던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화 다스리기 연습입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3초만 멈추시는 겁니다. 깊게 숨을 쉬시는 건데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이걸 5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1시간 후에도 화가 날까? 대부분의 일은 별것 아니거든요. 화내봤자 내 몸만 상하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듭니다. 화가 폭발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참으시는 겁니다. 2주가 지나면 조금 쉬워지고,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화가 잘 안 나고,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화를 잘 안 내시네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둘째는 소식하기 연습입니다. 오늘부터 밥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시는 건데요. 평소 먹던 양의 7080%만 담으시는 겁니다. 배가 조금 고플 것 같지만 천천히 드시면서 물을 중간중간 마시면 배가 7080% 차게 됩니다. 아직 더 먹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딱 좋은 거니까 수저를 놓으시는 겁니다. 처음 2주는 배가 고플 건데요. 참으시고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왜 옛날엔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녁은 특히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절반만 드시는 거죠. 야식은 절대 먹지 마시고 밤에 배가 고파도 참으시면서 물만 마시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6개월이 지나면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면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지면서 혈당 정상,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셋째는 걷기 습관 들이기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 걸으시는 건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 근처를 걸어도 좋고 저녁 먹고 산책해도 좋습니다. 30분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시면 됩니다. 출근할 때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10분 걷고, 점심 먹고 10분 산책하고, 퇴근할 때 10분 걷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루 30분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3층 정도는 계단으로 오르시는 건데요. 처음엔 힘들고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지만 2주 지나면 익숙해지고, 한 달 지나면 5층도 쉽게 오르게 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잠깐 걸어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청소, 설거지, 빨래 모두 운동이거든요. 주말에는 가족과 산에 가시거나 공원을 걸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시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6개월이 지나면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1년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생유도, 몸을 기르는데 도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 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절제입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하며 움직임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20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병원 신세를 지며 약을 10가지씩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산을 오르며 활기차게 살고 있을까요?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년 후가 결정되는 거죠. 똑같은 나이에 태어나도 습관에 따라 70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화를 계속 낼 건가요? 아니면 참을 건가요? 배가 터지도록 먹을 건가요? 아니면 적게 먹을 건가요? 앉아만 있을 건가요? 아니면 매일 걸을 건가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겁니다. 명심보감이 가르쳐준 장수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100세 장수 노인들이 증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요. 화를 내지 않고 적게 먹고 매일 걷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습관만 바꾸시면 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화가 나면 3초 멈추시고 오늘 저녁은 평소보다 적게 드시며 오늘 10분이라도 걸으시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되고 하루하루의 선택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세 가지 중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지 솔직하게 체크해 보시고 오늘부터 바꿀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화를 참고 적게 먹고 매일 걷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감사합니다.